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사사직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오늘은 특별소장님을 모셨습니다. MBC 조승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이 자리까지. 그러게. 끌려오신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뭐 끌려오든 뭐든 저야 뭐 기쁩니다. 특별소장님까지 모시고. 저희가 방송 준비하다가 시사흥신소에 딱인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이제 모신 거예요. 이따 대담대담까지 쭉 같이 함께 한 시간 해주시죠. 네. 아, 어떤 이슈 뒤를 한번 캐볼지 먼저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기지 못한 거는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뭐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뭐 저희 선수들은 뭐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선수로서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평양에 있었던 북한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 주시면 조승원 기자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조승원 기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기 끝났는데 왜 욕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평양 가서 이제 축구를 한 거 이게 북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지금 산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일단 중계가 없었고 그렇죠. 무중계, 무관중, 그다음에 무득점. 무득점까지. 네. 네네. 양팀 다 무승부였으니까 네네. 이게 산무인데 그다음에 워낙 이제 깜깜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스웨덴 대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짧은 영상을 어제 이제 공개를 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이 났었다. 네네. 그럼 애들 보는데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실제 그분이 하신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렇게 충돌이 나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 모습까지가 사진으로 이제 들어왔었고 어제. 네. 그러면서 대체 경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길래 저랬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왔는데 네네. 오늘 새벽에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뭐 그런 말도 나와요. 축구협회 사람들 입에서는 이건 축구가 아니고 거의 전쟁이었다. 너무 살벌하고 네. 약간 공포스러운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 사실 이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축구 담당을 좀 잠깐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축구 담당을 할 때 제가 이제 해외 원정 경기 그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제가 손흥민 선수를 그때 그 우리 국가대표팀 그걸 따라가서 제가 평가전 체코하고 평가전을 따라가서 제가 직접 취재도 하고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도 직접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네. 인연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진짜 이런 멘트 원래 하지 않는 선수예요. 이 방금 들으셨던 그 정도 멘트도 기자들한테 이런 정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기가 뭐 좀 승리를 얻지 못하면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인데 네네네.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멘트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상당히 심각했구나. 곱하기 저는, 100이다. 네, 뭐 이런 그렇게 거. 보는데 네. 아까 이제 그 들으셨지만 아까 들으신 얘기 말고도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네. 축구에서는 몸싸움은 당연히 허용된다. 네. 하지만 누가 봐도 거친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다음에 북한 선수들이 너무 예민했다. 그래서 그게 북한의 작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욕설을 너무 많이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최영일 부회장 이번에 갔었거든요. 이 축구협회 부회장이 갔었는데 최영일 부회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 선수들이 팔꿈치, 손을 사용하고 공중볼 이제 경합하잖아요. 오히려 떠서 할 때는 아예 무릎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축구가 아닌데요? 흔히 얘기하는 격투기성에 가까운 이런 이제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북한식 전투 축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북한식 전투 축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 또 우리한테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거칠다는 평가는 있었죠 늘. 늘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똑같은 이렇게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이 이제 레바논하고 경기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영상 보면 그 팔꿈치 가격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태클이 무지하게 거칠고요. 신경전도 강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심지어 그 유명한 그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동아시안컵 때 이게
중국에서 열린 경기였어요. 중국에서 그때 우리하고 붙었었거든요. 우리하고 붙었는데 뭐 우리한테 깊은 태클하고 하는 거는 뭐 늘상 있었던 다반사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자기들끼리도 멱살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요? 예, 그 상황이 뭐였냐면 골키퍼가 이제 그 수비수가 좀 수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더라고. 그래서 놀라운 장면인데요. 예, 이게 거친 게 특히 또 얘기 들어보면 여자 축구도 거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좀 보면 우리가 뭐 우리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축구 네. 좋아하고 막 굉장히 광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은 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우리 지도자라는 사람이 너무 이 축구를 또 사랑하셔가지고 네.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 구호가 이런 거예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 구호가 네. 위성은 우주로 축구는 세계로. 이게 자기네 공식 구호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거창한데요. 노동당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축구 강국 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축구를 접근하는 개념. 제가 요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저희가 2011년도 북한 노동신문 사설 하나 찾아냈거든요. 오늘. 노동신문 사설. 노동신문 사설인데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1년. 선군 조국을 축구의 나라, 축구 강국으로 빛내려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다. 축구 강국 건설에 장엄한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요게 이제 이 노동신문 사설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논조가 어마무시하네요. 우리한테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그 가장 또 충격적인 게 사실 그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지금 6시에 지금 축구협회에서 공개가 돼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에는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지금 풀 경기 영상을 너무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녹화 중계를 할 수 없게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각 신문, 방송사, 통신사 기자들을 불러서 축구협회에서 틀어줬어요. 그러고서 그냥 보라고요? 네, 보라고 틀어줬어요. 오늘 오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지금 그 공유가 좀 됐는데 그 전반 6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 경기 영상을 이제 본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남북 선수들이 그 충돌한 게 전반 6분,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예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나상호 선수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이제 반칙을 했어요. 그냥 민 정도의 반칙이에요. 했는데 그때 황인범 선수가 북한 선수한테 얼굴을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충돌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황인범 선수가 얼굴 맞은 거는 여러 선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도 축구인데. 그러니까 직접 이런 말이죠. 맞았다고. 이러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증언한 선수들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실제 화면에도 그게 녹화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대한축구협회의 그 영상,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풀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전반 6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도 어찌 됐든 간에 녹화 뭐 김이 좀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 녹화 중계 자체가 아예 무산된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방송사들이 매달렸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요거 좀 약간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제가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까지도 제가 지금 헐떡거리다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중계는 못하게 된 거는 조금 일찌감치 결정이 됐었죠. 취재진도 원래 18명인가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이제 됐고. 막았죠.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녹화 중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녹화 중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북한 측이 제공한 영상 자체 화질이 상당히 좀 떨어져. 화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HD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SD급 영상인데다가 화면을 또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늘려야 된대요. 만약에 중계를 하려면. 비율 4:3 비율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비율도 안 맞고 제가 MBC 축구 팀장이 직접 그림을 봤더라고요. 영상을 미리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가 볼 때는 그 영상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약간 화면이 번진 느낌이더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번진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3D 영화 볼 때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정식 이런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중계할 수 있는 화질은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라도 내놔라 이럴 그겠죠. 텐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화질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이유는 이 영상의 사용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걸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라는 걸 갖다 그러니까 이걸 중계해도 된다라고 해준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홈팀의 2차 예선까지는 월드컵 2차 예선까지는 중계권을 홈팀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종 예선 가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 AFC가 갖게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2차 예선까지는 홈팀이 갖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북한이 중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네. 영상에 대한 권리 행사 권한 자체가 북한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번에 우리 대한축구협회에다 줄 때 네. 이걸 뭐 중계를 틀어도 된다라고 확인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이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방송사에다 제공해서 풀 영상을 공개하기는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협의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북한에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하세월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영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8490번님 혹시 북한 선수들은 결과에 따라 처벌이 무서워서일까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리시면서 왜냐면은 노동신문 사설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남궁 공주님 북한 선수들과 축구 경기 하기 싫겠어요. 이런 경기라면 7491번님 진짜 열받네요. 그럼 심판도 없었나요? 심판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 있습니다. 1003번님 선수들 밥은 잘 나왔나요? 우리나라에서 안전요원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기은님 산무 경기를 피파에서 징계를 못하나요? 1971번님 중계 방송료를 북한에서 20억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답을 제가 아는 선에서. 아는 선에서. 제가 네. 모르는 걸 뭐 안다고 네. 얘기할 수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선수들 밥은 호텔 식단으로 나왔다고 그러고요. 호텔 식단. 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고기하고 뭐 해산물 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네. 요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농수산물은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죠. 검역 과정에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해 가능한 정도. 네. 이해 가능한 정도인데 네. 일단 호텔에서 밥이 뭐 나왔다. 근데 뭐 호텔 밥이 뭐 맛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저도 네. 이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안전요원은 당연히 그쪽 북한이 홈팀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진으로도 우리가 봤었고요. 네. 산무 경기를 피파에서 징계를 이 경우에는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월드컵 뭐 2차 예선까지는 중계권은 누가 갖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 징계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홈팀이 네, 자기가 다 중계하거나 알아서. 말거나 또 정할 수 있어요. 2차 예선까지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또 북한뿐만 아니라 그 축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죠. 근데 네. 다만 이번에 피파 회장이 봤잖아요. 네네. 이거 직접 보고 나서 피파 회장이 문제 제기는 했어요. 문제 제기는 했고 정말 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식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관중도 네네. 없고 가끔 그 무관중 경기는 있습니다. 네. 무관중 아, 경기는 그렇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피파가. 아, 네. 오히려요? 오히려 어. 징계를 해서 홈팀인데 관중 없이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3국 경기를 원래 이런 정도 상황이었으면 검토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오히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방송료는 방송료.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뭐 이건 너무나 내밀한 얘기여서 이게 십몇 억 얼마나 얘기도 요구했는지 있었고. 뭐 이거는 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9577번님이 선수들이 그래도 열심히 싸우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문제가 되니까 오늘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해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통일부 장관이 비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뭐 수위는 달랐지만 여야가 다 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이거 좀 유감 정도는 표시해야 되지 않냐. 이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다. 아, 네네. 근데 이 정도라면 이거 선수들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3국 경기라도 좀 추진을 했어야 되지 네네. 않았냐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박병석 의원도 이거 북한 태도 이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 정도는 표시를 해라. 최소한 그 정도는. 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그렇죠. 굉장히 세가지고
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 한국당 주장 중에 김재경 의원이라고 네, 나오네요. 네. 근데 북한 선수단도 우리 홈 경기 때 판문점이 아닌 제3국으로 입국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디테일하네요. 당한 만큼 갚아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세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 항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보면 남북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이게 남북 관계는 또 인고의 세월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남북 관계 파탄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소장님 시상신소의 MBC 조수원 기자였고요. 기자님은 잠시 뒤에 대담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